우리에겐 브랜딩이 필요해. 브랜딩 동댕. 저는 현경. 저는 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부산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공간을 소개하는 제6화가 되었습니다. 벌써.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저희 진짜 한번 꼭 초대하고 싶었던 프랭코님, 피스카인드 홈의 책방 대표 프랭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스통에서 조그맣게 책방 열고 있는 프랭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프랭코님을 이렇게 팟캐스트로 만나니까 어색하기도 하면서 어떤 또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되게 재밌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전 항상 이제 책 만들고 책 세계에 있다 보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뭔가 브랜딩에 대해서 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은 별로 많이 없어서 뭔가 오늘 좋은 친구분들 모셨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공간을 거의 한 이제 3-4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친구가 방문했다. 되게 평화로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지만 또 이렇게 책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만큼 좀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동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공간이고요. 그래서 책방이지만 책과 관련된 단어를 제목에 넣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작업실로 시작을 했었고, 저희 책방과 친구들이 같이 연결하는 독립출판 북표를 열고 나서 이제 뒤늦게 책방으로도 어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열심히 준비해서 책방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 기조가 손님들한테 보통 책방들처럼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책을 만들라고 편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궁극적으로 저 나름대로는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네. 사실 책 세계에서 친구들이랑 동료들을 보다 보니까 일반 손님보다 책 만드는 사람이 책을 훨씬 더 많이 사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뭔가 스스로 책을 만들고 구축하는 과정 동안에 책이라는 이 종이책의 물성이 조금 더 새롭게 보이는 건 아닌가, 아니면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닌가 해보는데, 어쨌든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저희는 오는 거의 대부분의 단골 손님이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만드는 일을 한켠에 두고서 생활하는 게 대부분인 것. 그러면은 이 공간은 만드는 일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뭔가 문에 들어서는 순간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 색다른 프로젝트를 좀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현경님 오신 것처럼 저희가 영도에서 나이트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책방에 오는 손님이자 친구인 철민님, 사진가, 그리고 상원님, 네. 패키지 디자이너, 그리고 네. 종현님, 저희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남자들끼리 좀 재미난 거 할 거 없나 막 보다가 이제 디자이너 클럽이라는 그 지원서를 보게 됐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저녁밖에 없고, 또 그동안 영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낮 시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온 만큼 저녁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저희 2번 정도 야간 주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받아온 이야기랑 사진을 가지고 책 만들고 또 앱 만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 책방에서 이제 뭔가 전시회도 하고 묵토크도 하고, 이런 흐름 자체를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고 싶어요. 이제 좋은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하지만 저 마음 가는 대로 일단 따라가 보면 손님들하고 같이 책 만들고 그것이 계속해서 좋은 추억으로 좀 쌓여 나가다 보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뒤따라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흐름, 그런 애드리브를 되게 좋아하고 앞으로 좀 오랫동안 작업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너무 들을 때마다 재밌는 게 여기에서는 뭔가를 막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진짜 클럽 활동처럼 방과 후에 우리가 뭐 재밌는 것 좀 뭐 같이 해볼까? 그런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손님들 일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만히 듣다 보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계속 마음 한켠에 숙제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거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걸 같이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진행이 좀 되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쭉 들어보니까 어떤 이 일을 또 가볍게든 아니면 조금
본격적으로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프랭코님이 이제 개인의 어떤 소개이자 동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 저희는 지금까지 디자이너이자 기획자이자 또 운영자이자 엄청 되게 많은 그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그런 것들을 쭉 지나오면서 한 번씩 훑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피스 카인덤이 시작된 그 전에도 그 그렇고 전에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겠다고 아. 생각한 프랭코님의 이야기들. 알겠습니다. 제일 이 모든 게 어쨌든 어떻게 시작됐냐 그런 또 궁금해요. 느낌이라면 네. 저는 이제 사회생활로 첫 직장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 일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플래너를 이제 만든 적이 있어요. 이제 종이로 된 노트. 그때는 제가 뭐 전문 프로그램을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워드 프로세서죠. 이제 한글 2007 가지고 열심히 표를 만들어 가지고 노트를 만들고 학교랑 거래하는 인쇄소 연락해서 지금 돌아보면 되게 죄송한데 HWP 파일 주면서 이거 노트 만들어내라고 그때는 이제 그런 경험 하나가 굉장히 뭔가 도화선처럼 많은 것들을 학교 내에서 촉발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는 기숙학교고 수능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다 보니까 매일 하루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노트 하나가 그냥 선생님이랑 내 친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라는 소식 자체가 되게 재밌게 들렸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동아리가 생기고 진로 축제 같은 게 생기고 또 굉장히 확산력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 작업을 한 2, 3년 정도 작업을 했고 저도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부산에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조직 생활을 한다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다던가에 대해서 조금은 휴식이 저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노트 만들었던 일이 기억나서 그때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었는데 재밌다. 포토샵이나 이런 거 만들어 볼까? 네. 그래서 서면에 컴퓨터학원 갔는데 돈을 많이 뜯겼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초보자라고 필요 없는 급여나 이런 것들을 퇴직금 같은 거를 좀 이제 써가면서 많은 것들 좀 배웠고 이제 서울에 가서도 한 6개월 정도 교육 같은 거를 좀 받았어요. 부산에는 생각보다도 아니고 그런 교육이 없어가지고 이제 홍대 근처에 이렇게 그 방 하나 잡아가지고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배우고 좀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부산에 돌아와서는 이제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 하는 행사에 이제 포스터 만들어주거나 배너 만들어주거나 명함 제작해주거나 그런 외주 프리랜서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비용을 많이 받지는 못했죠. 이제 당연히 초심자다. 네.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좀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좀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이거밖에 못 주신다고요? 그러면 만들 때 이거 한번 새로 만들어 봐도 되나요? 하면서 제안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 내고 만들 수는 없지만 이 비용이 조금 더 뭐 하나 시도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노트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문구저몽이라는 사업자를 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업에 섰었는 그러면서 이제 또 6, 7, 8년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스스로는 살면서 상당 기간 동안은 저 스스로 사업자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위험한 의외네요. 일을 한다든지 월급을 받는 이런 규칙적인 어떤 생계 수단에 대해서 확신은 있었고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막상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하다 보니까 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경험들을 좀 빠르게 흡수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되게 저 나름대로는 너무 당연하고 깨끗한 교훈이라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알게 된 것들도 많고 친구들을 통해서 이해한 것도 많고 또 동료들과 결별하면서 또 저 자신도 성장하게 된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은 집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공간으로 나온다는 생각 자체를 좀 두려움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 공간에 채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아는 친구가 숙소 사업을 하는데 그 숙소에서 한 일주일 정도 전시회 하느냐 그러면서 처음 제가 만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제 홈메이드라는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라는 그거 이름을 가지고 집에서 만든 것들을 좀 펼쳐놨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공간에서 이 공간에 제가 만든 것들을 뿌려서 이렇게 뭔가 펼쳐 보인다는 것에 또 기쁨이 있었고 그 힘을 조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한 1, 2년 정도 마음에 품다가 이제 작년 초에 공간을 찾아서 피스 카인드 홈이라는 책방을 일단 한번
열어봤다. 아주 요약하자면 엄청 압축했는데 그 안에 네. 어떤 희로애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슬픔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지금에는 저도 진짜 의외였던 게 사업을 또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의외네요. 왜냐면 엄청 도전도 좋아하시고 재밌는 시도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러면 만드는 일을 좀 좋아하시는 것 만드는 일, 작은 노트 하나가 또 이까지 음. 이끌었던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배울 것들이 많고 근데 그 지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를 썼다고 생각했는데 또 여전히 제가 모르는 말씀하신 대로 파악하신 대로 만드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들고 나면 이걸 알리고 판매하는데 또 관심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고쳐야 될 문제라고 만드는 것만 좋아하는 브랜군이에요. 만들고 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로 좀 빨리 넘어가서 또 거기에 몰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자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 물론 이런 여러 면면들에 대해서 다 완벽하고 어느 정도 소질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근데 그 부족한 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고 네,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기쁘게 그럼 저희가 매 코너마다 사실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 있어요. 이다보다는 지금까지 쭉 들었던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프랭코님의 조금 더 그 취향을 알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2가지 정도 세 가지 다 되면 네,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밸런스 게임 아시죠? 그걸 좀 준비해. 별거 아닙니다. 네, 그냥 여기가 다 가볍게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영화 취향인데요. 네. 영화의 결말이 어떤 취향이신지 새드 엔딩 대 해피 엔딩. 하나, 둘, 셋.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오. 물론 네. 새드엔딩도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특히 해피엔딩이 좋은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바쁘고 이게 압박이 되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질문이 좀 신기한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제가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제발 이 주인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잘 됐거든. 너무 오랜만에 또 잘 됐다. 그런 거라도 이제 좀 슬픈 장면을 안 보고 싶은 거죠. 네, 쾌하고. 네. 그런 자극을 너무 일에서 자극을 일에서 많이 많이 받으니까 받으니까. 쉴 때 여가 생활은 좀 편안하게 네. 역시 평화를 사랑하는 물론 인테리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네 이러면서 맞아요. 하긴 또 한데 요즘에 굳이 꼽자면 좋은 결말 있는 이야기를 적절한 질문이었죠. 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혹시 최애 영화가 있다면? 너무 많은데 최근에는 저는 패터슨을 고르겠습니다. 패터슨. 네, 저기 끝에 액자 보이시나요? 연인 패터슨. 둘이 누워 있는 저 네. 포스트 액자. 저희 책방과 관련된 얘기라면 패터슨이 굉장히 중심부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저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저기 되게 근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2명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 한 명이 이제 주인공인데 자기가 기르던 개가 노트를 다 물어뜯었는데 이런. 근데 우연히 만난 시인 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시인이 가지고 네. 있는 노트를 이 주인공한테 선물로 주고 말로 해서는 이렇지만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애틋하고 뭔가 되게 궁금한데요. 되게 이 실제로 따지면 이 2사람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 거리감이나 삶의 벽이 어마어마한데 그 노트를 선물로 주는 순간 되게 연결된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영화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문구를 만드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명함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고 그게 아니면 천만한 분들이 계시면 이제 노트를 선물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의 일도 뒤에 책방을 하면서 책 만들어 볼래 하면 습작 노트, 창작 노트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되게 그런 인사법이라는 것이 되게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방과 관련된 최애 영화를 꼽자면 패터슨을 주죠. 패터슨 너무 재밌겠네요.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꼭 네. 저도 근데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 보셔야 돼요. 좋을 때 봐야 되는 주의 왜요? 사항이. 졸린가요? 좀 반복되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좀 기대한 바와 다르게 좀 잔잔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게 2번, 3번 보면서 뭔가 진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분위기랑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그래서 반가운. 뭔가 같은 그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기 쉽지 않은 영화일 수 있는데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나만 알도 바로 공감대가 그럼? 책 좋아하시는 분들 패터슨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영화가
한 편의 시 같은 영화 진짜 근사하고 뭐. 꼭 보겠습니다. 네. 저 잔잔한 넷플릭스에 영화 찾아볼게요.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 취향을 알 것 같아. 다음 하나 더 밸런스 해야 돼. 게임은요. 네. 이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셨습니다. 갑니다. 네, 도착하셨는데 네. 한 달 동안 절대 사진과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대 여행에서 절대 맛있는 음식 먹지 않기.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는 구글 별점 2점 이하인 식당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자, 하나, 둘, 둘, 셋. 셋. 전 당연히 기록을 택할 것 같아요. 기록하는 걸로요? 네, 기록하는 걸 택할 맛있는 것 음식 먹지 않기.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책의 소재인 것 같아요. 어. 구글 별점 1점인 식당만 아. 돌아다녔다는 기록만 한다면 아, 또 이 만드시는 걸 어. 온통 또 생각하시려고. 이건 책이 된다. 아, 이거 컨텐츠다. 아, 아니라고. 아, 이걸 생각했는데. 컨텐츠로 녹여내실 네. 생각을 아, 새로운 책이 도전이네요. 네네네. 아, 책이 된다. 책이. 콘텐츠로 연결시켜 버리셨고요. 네. 저희는 이거 짜면서 약간 네. 여행을 하는데 네.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수 없다. 아 그리고 이제 뭐 기록을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컨텐츠로 대답을 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음. 역시. 저희 손님들한테 항상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모든 역경은 글감이다라고. 오늘 엄청난 명언이 하나 나온 것 네. 같습니다. 네, 미안. 그러니까 뭔가 이 문장 하나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여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음. 기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기록이나 사진을 포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여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완성된 책을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인고의 시간을 네. 버티면서 겁나게 맛이 없군. 이 질문으로 프랭코님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 질문까지 없어. 맛이 없으면 없을수록 네. 책이 재밌어질 것 같은. 마지막 밸런스 게임은 지금 당장 자유시간이 2시간 생기셨는데 네. 카페로 갑니다. 네. 이제 무엇을 챙길 것인가? 노트북 대 읽을 책. 하나, 둘, 셋. 아 책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오, 의외신데요. 아 노트북 카페에서 노트북 펼치는 것 자체가 일인가요? 일을 할 것 같고 음. 자유시간이 생겼다면 당연히 책을 들고 갈. 음. 모르죠. 책 안 펼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유시간 생기면 뭐 하세요? 아 근데 자유시간 생긴 적이 없나요? 적이 너무 슬픈데. 네, 저희가 올해 재작년 겨울에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아. 지금 육아를 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일기도 썼는데 네. 저 이제 출퇴근을 버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는 2시간이 사실 진짜 자유시간. 2시간이나 버스를 타세요? 저희 집이 사직에 있어가지고 아, 이제 막 거리가 거리가 갔다. 조금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좀 짠하게 들리는. 근데 일하는 시간 자체를 곤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너무 재미있어 그쵸, 하는 그쵸. 일이고 큰 의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불평할 그런 지점은 없는데 그래도 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빨리 끝나. 다시 한번 좀 가름해서 리프레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조금 더 저한테 맞는 일의 생활을 좀 찾아가고 싶다. 육아를 함께 하시느라. 근데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 시간에는 이제 음.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조금이라도 더 보내고 싶어서 하루가 되게 또 금방 가시겠어요. 이런저런 일. 네 맞아요. 금방 가고 근데 네. 프랭코님의 평온을 위해서 한 년도 안에 네. 어느 정도 또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네. 또 바라보면서 이 밸런스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또 이 프랭코님 이해하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이제 그 쭉 히스토리, 이 책방과 그리고 프랭코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사실 키워드별로 좀 더 깊이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좀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오늘 이제 피스카인돔에 프랭코님 모시게 된 것도 이제 독립 출판이라든지 이런 책을 제작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네. 이 책을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네. 요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다른 워크숍들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고 주셨던 것처럼 전시라든지 어떤 이벤트나 그리고 위탁 판매 이 공간 안에서 너무 많은 또 시도들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뭐 인스타라든지 다른 SNS 매체에서도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 공간이구나라는 이해는 되게 많이 돼요. 이제 그거랑은 별도로 또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어떤
그 보통의 책방과는 또 다른 시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뭐 책 제작 워크숍이라든지 사람들과 전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듣고 싶어서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책방이 그렇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한번 올 수 있는 만나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경험으로 좀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방을 만들기 전부터 사실 다른 서점에 있는 책방 사장님들과 좀 친하게 지냈고, 왜 원래 하는 일이 책을 만들고 문구니까 이미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가고 있었고, 그 전부터 뭔가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기 글을 써서 책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어떤 프로그램 좀 잘 되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다른 것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창작하는 생활 속에서 계속 좀 즐길 거리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구를 제작하고 나서 판매가 좀 잘 안 됐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문구 노트 업계에 발을 들였고, 얼마나 혹독한 세계인 부산에서 이런 거를 혼자 한다는 게 아무런 그런 관계함 없이 굉장히 혹독한 일이었고,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손님이 안 오니까 우리가 가야지 그러면서 기록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자 해서,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글쓰기 모임을 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지금 계속 6년째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시도들 중에 상업적으로 잘 된 게 이 프로젝트였죠. 근데 이게 잘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글 쓰고 책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되게 좋은데,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이해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 이 책방도 있는 거고, 왜냐면 글 쓰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 손님들은 몇 년씩 같이 글을 쓰더라도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요. 네. 글로는 서로, 그런 분들이 책방에 뭔가 오셔가지고 책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가 선물을 넣을 때 우리가 매입했던 큐레이션된 책들을 뭔가 제가 만드는 것들이 서로 선순환이 되고 이 안에서 어떤 창작하는 세계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무사한 실패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되게 운 좋게 잘 됐던 것이 저희가 또 작년에 처음 열었던 독립출판표. 왜냐면 생각해보면 저희 손님들만 얘기하자면 초기에 조금 정도 조화로 저희 5년 정도 같이 했던 단골 손님이 계신데, 이제 요 플랫폼 안에서는 개인 소장용 책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원하시면 독립출판도 하실 수 있게 드리는데, 근데 그 5년의 기간 이후에 저희가 마우스 부페를 만들고 나니까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서울에 계신 분인데 자기가 만든 책을 대량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또 부산에 와서 창작자로 또 오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사업자로서 보면 되게 오랜 직장인 손님이 5년 동안 꾸준히 글 쓰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새로운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만든 독립출판 페어에 창작자로 출점해서 또 새로운 어떤 경험을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되게 제가 생각한 거 이상, 그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의 범위 이상으로 서로 교류가 되고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 구축을 하는 거를 좀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는. 근데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어려움도 많고, 근데 실패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뭐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좀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돈인 것 같아요. 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깨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각이 좀 없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까지 안전하게 꾸준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밀어 나갔던 것 같아요. 딱히 뭔가 연말까지는 어떤 목표의 매출을 달성하지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그냥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는 마우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집약적인 시간 안에 집약적인 규모의 집약적인 투자를 해야지 가능한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런 종류 프로젝트를 만나니까 첫 해 할 때는 굉장히 외주 디자인 일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좀 지속될 수 있게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로컬에서 하는 행사들은 사실 대부분 참가자들이 무료로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창작자들한테 적지 않은 참가율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좀 올해 부담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작년엔 첫 해라 전국에서 한 160팀 정도 지원을 해주시고 5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저희가 모셨는데 이제 첫 해라서 뭔가 좀 뭐랄까 좀 신기하게 생각해 주시고 호기심이든 아니면 응원하는 마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다르죠. 서울국제도서전이 엄청나게 흥행을 거두면서 네. 전국에 굉장히 많은 책 행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에서는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지역에 있는 창작자들의 참가하는 거를 의존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의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내야 돼. 저희 행사가 되게 불리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전국에서 한 200팀 넘게 와, 지원을 받았어요. 왜냐면 참가비가 그대로 고정인데도 네. 되게 근데 저희 망하는 줄 지원의 70%가 마지막 날 다 나와요. 아, 그래서 진짜 저희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날이 그 지원하는 마지막 날이 서울국제도서전이 있는 네.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10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네. 국제도서전에 있는 독립출판 부스에 일일이 네, 네. 다니면서 소개 보니까 저는 되게 좀 그 시간이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네. 그쵸. 이런 걸 권하는 이게 사실은 제 성격이랑 너무 안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갔는데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게 끝났어요. 왜냐니까 저희를 알고 있었어요. 저희를 다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가 온라인 홍보로 나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조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진짜 저희 순수 채널로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려면 입소문으로 지금 다 퍼져 있는 소식이랑 칭찬들이 입소문 찐인 거네. 네 너무너무 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알고 있어요. 엄청 좋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좀 자신감 얻고 왔었고 또 마지막 날 한꺼번에 짜니까 제가 식은땀이 나. 네네 왜냐면 진짜 저희는 망하는 줄 장소도 다 구해놓고 막 이미 다 준비돼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너무나 네, 그래서 동시에 부산에서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책 행사들도 같이 모집하고 거기는 저희가 모집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고 오히려 저희가 좀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일종의 우리가 되게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마우스 우표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내는 참가비 이상의 가치를 느끼시고 참가비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모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만드는 부표라든지 행정에서 만드는 부표의 입장과 우리가 만드는 부표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자명한 거니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좀 차별을 꾀하면서 부산에서 책 만드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확실히 진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확실히 창작자들이 자기의 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책이라는 게 디자인도 있고 글도 있고 너무 그 완전체잖아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이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마우스 우표 하면서 되게 네. 기뻤던 장면은 되게 사적인 순간인데 그 젊은 다른 표현 웃기네. 좀 한 20대 정도 되는 창작자였거든요. 좀 나이가 어린 그 창작자 분이셨는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제 그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꽃다발 안기는 그런 순간. 근데 되게 어색해하고 평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창작자로서. 근데 어쨌건 간에 꽃다발을 들고 왔다는 거는 마치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처럼 책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제대로 기념할 수 있는 저희가 추억의 자리를 만들어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고 물론 각 부패마다 추구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뭔가 근사하고 멋지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만들 수 있는데 누군가의 처음을 네네네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완전한 디테일을 좀 살린 좋은 행사를 만들면 이거 우리 부산만의 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애초에 마우스 우표가 마우스인 이유는 따뚜이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네, 거기 그럼요. 보면 생지 주인공이 주인공 모자 안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근데 그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면 뭔가 좋은 요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처럼도 생각이 됐었거든요. 막 이렇게 조정하면 요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출판사를 하시거나 전문적으로 인지도를 갖고 이렇게 매출을 목표로 하시는 작가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그냥 책 만드는 이 일 자체가 나름의 여가 생활로서 하시는 분들을 좀 더 응원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본업이 다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루를 마친 뒤에 그 저녁에 남은 시간에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을 보는 거 대신에 뭔가 만들거나 뭔가 그리거나 뭔가 쓰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란 거죠. 그럼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속화된 시대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그렇다면 그 조그마한 창작하는 마음이 귀여운 생지가 돼서 캐릭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 마우스 북페어의 브랜드가 좀 됐던 거죠. 마우스 북페어라고 하는 네. 이 북페어 하나의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장이 되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나 뭐 영화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면 사진전, 그림전 뭐 하다못해 영화를 만들면 시사회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책을 쓰면 사실 서점에 놓고 뭐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창작자분의 가족분들이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뭐 연극이나 무대가 있으면은 그런 자리에서 축하하고 이런 게 당연한데 책을 쓰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맞아. 그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셨다는 게 되게 특별한 장이 아닌가. 앞 30회, 40회까지 가나요? 그때는 제가 은퇴를 떠나지 30회면은 그렇게 20몇 된다면 년이 지나는. 네. 그렇게 그렇게 된 멋지다고 좋죠.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계속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맞아. 그때라면 아마 저보다 더 젊고 그때 막 되면 계시지 않을까. 마우스 제자들을 20명.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전 세계 마우스 북페어를. 맞아. 저희는 지금 인스타그램에는 부산이라고 임시로 붙여넣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좀 무국적적인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행정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 행사를 펼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처음 기획할 때도 그런 게 좀 있었고 뭔가 부산 행정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많이 응원합니다. 네, 해외 작가분들이 오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는 내년에는 해외로 해외의 창작자들을 초대하려고. 책이라는 게 경계가 너무 근데 되게 우연히 테랑 올해 2회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뭔가 저랑 저희 팀원들이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창작자들과 연결고리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생각이 됐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책방에 이제 베트남의 슬로우 서클이라는 그 그림책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베트남에서 그 그림책 작가로 국가적으로 되게 이런 작가님이 계셨는데 되게 네. 젊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베트남에 아직 그림책 문화가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이걸 좀 선진화하고 베트남 전국에 있는 이제 그림책 작가들,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투어를 직접 기획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책 문화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책방에 한 20분 가까이 오셨고 마우스 북페어 이야기를 이제 통역사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런 거랑 너무 돈이 없어서 어떤 짓을 하고 있었다는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엄청 우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에서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진 고민이랑 제가 가진 고민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동료애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이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분야도 다른데 어떤 이 책 세계를 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고민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가능하면 저희 마우스 북페어 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초대를 한 상황인데 그 외에도 홍콩이랑 일본 다른 어떤 인도네시아 등등 저희가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창작자분들을 좀 초대할 수 있도록 좀 기반을 마련해 볼 예정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되면 좋겠네요. 아직은 확답은 못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렇게 계속 그 시도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일단 그 책 그러니까 계속 쭉 들으면서 결국은 그 책이라는 소재 하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는 일들을 듣는 게 네네네. 결국 뭔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그 중요한 지점에 서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또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으신가요? 저는 또 기록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이 삶에 있어서 기록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더라고요. 그럼 강사님 어떤 기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많이 기록하는 편이고 사실 일기를 매일 쓰려고도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얘기들로 또 흘러가기도 해서 그냥 어떤 생각이나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보통 그걸 지나고 봤을 때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런 상태였구나, 음. 이거를 또 기록을 통해서 보고 음. 아 이때 이랬었구나를 좀 음. 많이 돌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아, 기록을 통해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뭐 개인적인 기록이라면 이제 근데 세상에는 진짜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은 거, 기록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만약에 한다면 스스로의 일상을 좀 고유하고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추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관성적인 기록은 사실 오래 가지 못하는 것 네네네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록이 또 고유하다, 특별하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의 시선으로는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요? 예를 들자면 네. 희자 할머니의 책을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간병일기라는 책이었어요. 이 젊은 시절에 네덜란드에 간호사로 가서 간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다시 귀국하시고 한국에서 삶을 이렇게 꾸리고 계셨는데 2022년에 그 코로나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할아버님을 돌보셨는데 그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할아버님을 돌보는 그 기간 1년 기간 동안 매일 쓴 일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일기거든요. 네. 그 일기들을 그냥 단순히 모아놔서 저희가 책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걸 편집하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채 솔직하고. 자신만의 내밀한 기록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진짜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할머님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끄러워하시고 이제 겸손하시고 이렇게 그냥 겸양하시고 네. 막 그러시는데 근데 그 기록을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감이 됐던 것 같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제가 이제 나이대가 제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읽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젊고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했을 때는 우리의 세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병들고 아프고 나니까 나의 세계가 이 침대만큼 좁아졌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쓰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읽혀졌을 때는 완전히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고 때로는 어떤 순간에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록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목적이 있는 걸 떠나서 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환기되고 좀 더 고유하고 좀 아름답고 특별하게 봐줄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록을 좀 한번 같이 권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책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기록이라는 거는 그런 종류의 의미가 조금 있다고. 근데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일부 또 이해가 되는 게 기록이라는 게 사실 얘기를 하려면 이 주제만 가지고도 거의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타인을 기록하든 나 자신을 기록하든 그 과정에서 뭔가를 좀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는 일이다라는 또 중요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매일 기록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좀 밝은 얘기로 좀 제 입장에서는 이 기록은 되게 재미난 프로젝트 같다고 생각이 돼요. 기록 자체가. 네, 저 자체도 스레드에 한 번씩 일기를 쓰는 게 고작 다인데, 근데 오히려 저는 기록이 약간 좀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사진 프로젝트도 일종의 기록인 거고, 그리고 뭐 삶의 모든 순간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책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기꺼이 그 일에 빠져들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는 게 감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북피가 끝나고 나중에 서울에 놀러 가가지고 감탄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떠냐. 그래서 제목을 히읗 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서울 가서 한 바퀴 돌고 여행 다녀오는 동안에 기록물을 최대한 많이 남기고 그 중에서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한번 모아서 또 책으로 만들고 친구들 초대해서 또 책을 한번 팔아보고 얘기 나누고 또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프로젝트성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좀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록이라는 게 또 말 감탄 뭐 이런 것들을 또 편집해서 또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좀 기록이 사실 이제 뗄 수 없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다 각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죠. 스스로 모를 뿐인 것 같아요. 인스타 게시물 하나 올리는 것도 사실은 뭐 네. 스토리를 올리더라도 그게 기록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한테 가장 맞고 자기 자신을 가장 응원해주고 네. 자기 자신한테 가장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기록을 좀 고민해보고 시도해보는 건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돼요. 그 방법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저도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먼 길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두 분도
책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또 콘텐츠화. 왜냐면 혹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나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래 책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도 될 수 있을까? 이런 건 어떨까? 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되고 저 나름대로 인셉션 같은 중요한 생각 심어드리는 들어가고 사실 이 지금 하는 팟캐스트 자체도 기록인 거잖아요. 이게 또 뭐 다른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거를 우선은 잘 남겨두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또 이런 생각. 딩동댕 브랜딩 왜 책으로 안 만드십니까? 책 만드셔야죠. 약간 책 만드는 스승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되게 영감을 받았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네. D&D 디파트먼트를 네. 만든 이제 나가코 개면 대표 작가님, 네. 저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원의 선생님. 올해 그 수영구 예스24 그 지점에 이제 네. 북토크하러 오셨어요. 이제 디자이너 마음을 걷다라는 책을 내면서 저희도 오 하면서 이렇게 가서 강연을 들었는데 네. 되게 인상적인 거였어요. 좋은 프로젝트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는 좋은 타이틀화가 가능한가, 매력적인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가. 두 번째, 서적화, 책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람회화, 뭔가 이런 전시나 부패화나 이런 전람회화를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라면 좋은 프로젝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면서 되게 기뻤던 거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얘기를 듣고 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고 또 때때로는 실패할 때도 많지만 어쨌든 그 기준에서 작업을 해나가면 적어도 즐거운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또 이제 프로젝트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뭐가 있으신지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올해로 2년차 마우스 부페어를 또 이 자체도 프로젝트를 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번 2회차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언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리뷰 형식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 2회 마우스 우편은 11월 30일부터 네. 12월 1일 주말 동안 이틀 토일. 동안 부산 서면에 있는 이 상상마당 3층에서 5층에서 네. 열립니다. 네. 올해 전국에서 모여든 130팀의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모여들고요. 이 안에는 출판사, 개인 창작자, 예술가,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되게 근사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시면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저희는 때. 사실 북페어의 관람객이라고 임의로 불러드리지만 사실 네. 저희는 모든 관람객을 예비 창작자로 보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지원해 주신 창작자분들도 작년에 관람객으로 왔었다. 그래서 창작자로 올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저는 그 점이 되게 감격스러웠고 그 지점을 저희가 굉장히 의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여느 지역의 북페어와 달리 클래스를 거의 3배에서 5배 이상 많이 만들고 올해도 작년에는 저희가 18개의 클래스를 열었는데 네. 올해는 저희가 22명의 강사분을 섭외해서 17개의 클래스를 열었어요. 근데 왜 사람 수보다 클래스 수가 네. 적냐면 올해 저희의 테마가 우정이라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창작 세계에서 우정으로 유명한 2분씩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연사를 꾸리는 되게 큰 규모의 네. 라이브 강의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과 그리고 전국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창작자분들을 섭외해서 책이 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워크숍도 저희가 네. 부족함 없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평소에 좀 경험해보지 못한 창작과 영감에 관한 생각들, 그런 경험들, 그런 교류들, 우정들 이런 거 좀 많이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게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네. 진행되는 건가요? 정말 미쳤어요. 생각해보면 이 이틀을 위해서 2년 동안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진짜 무대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제가 올해 또 동시에 많은 전국의 북표를 다니고 많은 창작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길어올린 되게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작자로 오셔도 너무너무 기쁘실 거고 놀라실 거고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관람객으로 오셔도 얘네들 행적 없이 자력을 하는데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 좋은 후원사들과 같이 준비해서 그냥 부산에서 사실 가장 내밀하고 사적으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10명의 팀원들 그리고 30명의 저희 10명의 팀원들
그리고 20명에 가까운 와.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규모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너무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숫자만 보면. 어떻게 음. 수익해야 되나 이거 포럼 한번 열어야겠는데요. 근데 저는 이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경험을 할 수 있고 일단 일으켜 보고 싶고 좋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가 사실 너무 예.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매료가 된 분들을 많이 만나서 좀 플러스의 세계로 올해는 플러스의 네. 세계로 넘어가는 기점이 될 수 네. 있기를. 근데 저희가 이걸 돈을 축적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애를 쓰고 네. 있는데 그렇죠. 그 어디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부산에서 상업성이 있고 브랜드성이 강해서 완전히 정말로 자립할 수 있고 창작자, 관람객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부표로 좀 저희는 나아가고 싶거든요. 그게 곧 특별함인 것 같아요. 다른 부패와 차별점. 그래서 조금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지점에서 보셨을 때는. 근데 다 현실입니다. 다 실제 이야기네요. 네, 하고 있고 진짜 올해 진짜 마우스 페어보다 저희 책방이 먼저 망하는 줄 진짜 폐업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제가 저 스스로 유능하다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진짜 유능한 팀원들이 함께 네. 해주고 있어요. 부산에서 정말 성실하고 멋지고 유능한 사람, 책세계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여기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멤버가 아니면 앞으로 마우스 우페어관 같은 행사는 진짜 나오기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별함이네. 지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 마침 좋은 멤버랑 좋은 타이밍과 좋은 시기랑 좋은 기획이 지금 다 만나서 음. 정말 우연에 거듭해서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놓치고 싶지 계속해서나. 않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그러면 이 마음을 보태기 위해서 12월 30일, 12월 1일 꼭 가야겠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꼭 와주세요.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도 괜찮고 아니면은 또 부산 안에서 아까 수많은 좋은 동료들과 좋은 공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공간을 몇 곳도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 일단은 책방 많이 들러주십시오. 이게 응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방에 오셔서 책들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시면서 그 이야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스스로 매료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부산에서 모든 분들이 다 살기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타인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걸 행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저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진짜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독립책방들, 그곳에서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럼 저희 책방 만들고 싶은 예비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저희의 길을 고유한 이 길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고 싶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강사님.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켠에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을 만나니까 너무 재밌고 또 언젠가 제 이야기가 되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든 또 저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런 책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 자리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가는 네, 또 너무 중심에 계셔주시면 소중한 좋겠습니다. 문화인 것 같아서 네. 프랭코님도 이 공간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곁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걸 상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기록했던 것들을 계속 실현하고 프로젝트로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특별한 프랭코님의 얘기를 또 들어보았고 저희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책방이 될 수도 있고요. 예비 창작자가 될 수도 음. 있고 또 어떤 분을 모시고 될지는 7화로 또 브랜딩 동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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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